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나는 한 사람이다. 내 안에 어떤 통일된 중심이 있어서 그게 세상을 경험하고 판단한다고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아마 의심해 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대의 인지과학 그리고 아주 오래된 철학적 통찰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하나의 나라는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착각의 정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나라는 건 어떤 고정된 실체나 물건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착착 돌아가는 하나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죠.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라서 통일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너무나 빠르고 완벽하게 함께 움직이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이게 바로 나구나 하고 인식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불교 철학에서는 이 시스템을 오온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5단계짜리 정보 처리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바로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입니다. 이게 각각 따로 도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럼 한 단계씩 따라가 보면서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색입니다. 이건 순수한 입력 단계예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시스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아직 아무런 의미도 해석도 붙지 않은 순수한 신호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 여기선 아주 즉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들어온 그 날것의 신호에 좋다, 싫다, 아니면 그저 그렇다 같은 감정적인 꼬리표를 순식간에 딱 붙여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상입니다. 이제 뇌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모든 기억과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방금 들어온 신호의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건 동그랗고 빨간 걸 보니 사과구나. 이 목소리 톤은 나를 비판하는 거네. 이렇게 개념과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죠. 네 번째, 행. 여기서는 자동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과라고 인식이 됐으면 먹고 싶다는 욕구가, 비판이라고 인식이 됐으면 피하고 싶다는 회피 반응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충동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식입니다. 여기가 바로 렌더링, 즉 최종 화면을 보여주는 단계예요. 앞선 4가지 과정을 전부 하나로 싹 묶어서 내가 지금 사과를 보고 먹고 싶어하고 있다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 즉 나의 의식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5단계 파이프라인 혹시 좀 복잡하게 들리셨나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고대의 통찰이 현대 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게 색이죠. 그 데이터에 긍정, 부정 같은 값을 매기고 수,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이게 뭔지 패턴을 인식하고 상, 어떤 행동을 할지 확률적으로 계산한 뒤 행,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식, 이 AI의 인지 과정과 정말 소름 돋게 일치하죠. 이 비유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AI에게 어떤 독립적인 자아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도 이 5단계 파이프라인이 매 순간 쉼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최종 결과물, 일종의 렌더링 화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델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단단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 사실은 없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던 변치 않는 본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의 성격마저도요.
고정된 게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정보가 입력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의 패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뭘까요? 이 모든 통찰을 한 문장으로 꿰뚫은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흐름이다.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흐름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이건 나는 어떤 딱딱한 객체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언제든 업데이트될 수 있는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 그려지는 렌더링 결과물이고요. 무엇보다도 혼자 동떨어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역동적인 흐름 자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인 유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괴로움들,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있지도 않은 고정된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미지,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을 방어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나요? 그런데 만약 지켜야 할 그 단단한 나라는 게 애초부터 환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의 실체다라는 이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없는 방어와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주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객체가 아닙니다. 5개의 흐름이 매 순간 아름답게 협연하며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프로세스 그 자체입니다.